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여성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 상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군부대의 통일 구호를 다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뺑기고 하러 나오는 군대들 많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적대분자들이 보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쌀도 받고 판문점 회담도 하고 한동안 서로 막 잘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도 전쟁하려는 건지 한국이 잘 사니까 우리를 흡수할까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위에서 통제를 해도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한국은 같은 민족이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한라산 줄기라고 하고 백두산 줄기보다 더 잘 삽니다. 통일이 되면 좋고 안 돼도 이런 경제적 교류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하고 분계선이 열리면 다 내려갈 판이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겠죠. 먹는 거 밖에 모르고 그런 것만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발생하고 이러면 찍하면 총살시키고 웬만한 것도 시범격에 걸어서 교화 2년씩 막 보냅니다. 긴급 체포라는 것도 생겨서 사건에 관련된 사람 보면 장소에 상관없이 막 잡아갑니다.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걸리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여성의 인터뷰였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의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보낸 서한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해당 서한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시오반 멀랄리 여성아동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마마 파티마 싱가테 아동성학대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 현대 노예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 도로시 에스트라다 탕크 여성차별 실무그룹 보고관 등 5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에서 인신매매 등 성적 착취를 당한 북한 여성과 여아들의 인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결혼, 성적 착취, 강제 노동 그리고 가사 노예 노동 등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팔려간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중국 농촌 지역에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대거 유입됐습니다. 북한 여성을 물색해 중국 각지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조직은 북한 출신인 포함브로커, 통역사 등의 행세를 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북한 여성들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은 강제 결혼 혹은 성적 착취로 인해 낳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중국에 남지만 이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아이들은 어머니와 분리당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으며 고아원에 맡겨지거나 팔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또 서한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에 의해 임신을 당한 채 북송될 경우 위험성 높은 낙태 수술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독교 단체나 한국 정부와 접촉한 경우 가혹한 처벌과 고문을 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희롱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일입니다. 탈북민들이 산 현실은 저 북한 못지않고 가장 비열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인권 박탈인 인신매매로 인해 가슴 아픈 일들이 무참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북 후 본의 아니게 중국인에게 팔려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자신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아이들을 임신하고 북송되면 북한 보위원들은 임신부들에게 반역자들이 개종자를 가졌다고 짐승도 경악할 만행을 저지릅니다. 임신한 여성을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서 낙태약을 먹여 강제 낙태를 시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북한 당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북한이 비준한 국제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며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상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 여성들의 현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북한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에 지속 노출돼 있지만 김정은 정권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인권백서 2023 발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군대가 주둔한 지역의 민간 여성에 대한 군인의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돌격대로 파견 나간 여성은 건설 현장에서 강간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위원은 최근 개정된 성폭행 관련 법규를 보면 북한의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성인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강간죄 처벌에 관한 북한 형법을 언급했다. 실제 2015년 북한 형법 제297조는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나 2022년 개정된 북한 형법 제319조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여러 번 강간했거나 윤간한 경우 4년 이상 9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성범죄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위원은 북한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보호 및 예방 절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형 규정을 확대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기존 북한법은 형법과 형법부칙 일반범죄에서만 사형을 명시하고 개별법규에서는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했으나 최근에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개별법규의 처벌 규정과 함께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며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상방역법과 관련해서는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것은 2020년 제정 당시 2개 조문에서 2021년 개정을 통해 3개 조문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과도한 조치로 비례성에 반한다는 점에서 생명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2023년 조사 결과 비상방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공개처형 증언이 수집됐다며 2023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코로나19 시기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탈북민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이에 이 실장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처형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처형 자체는 유지되는 가운데 공개처형이 비밀처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2023년 조사를 통한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식량증산 정책인 포전담당 책임제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현실을 고려치 않는 과도한 생산계획, 간부들의 만연한 부패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식량 부족 상황을 겪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의 식량증산 정책 실패로 인한 식량 부족 고착화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우태 연구위원은 2023년 조사에서 다수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에서 식량 배급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일부는 북한에서는 식량 배급제가 붕괴돼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증언을 한 점을 보면 북한의 식량 배급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 그는 우선 당 간부와 지배인, 보안원, 보위원 등 사회 권력층에게는 일반 노동자나 농장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평등한 배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군 여성들이 남성들도 주저하는 어려운 건설 노동에 변변한 건설 장비나 노동 안전보호 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동원되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 인권에 부합되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북한군 여성들이 폭행과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이 혼합으로 이루어진 혼성부대에서는 폭행과 성범죄가 발생해도 북한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도 미비한 데다 피해자들은 혼자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된 북한 관련 영상 가운데 북한군 여성 군인들의 모습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남한의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동영상 통생통사에는 국경경비대 남성들과 여성들이 함께 김매기를 하고 강가에서 모래를 함께 나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남성들은 복도 위에 웃옷을 벗고 맨살이 드러나는 러닝구를 입었고 여성들은 옷을 벗지 못하고 꽁꽁 단추를 채운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군인들이 여성 군인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손을 묶는 모습도 나오고 또 어떤 여성 군인은 군관인 듯한 남성의 우소까지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유유히 대우에서 떨어져 다정한 부부인 듯 따로 산길을 따라 걷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미국 탈북 여성 김사라 씨는 북한군에는 고사총 부대나 간호부대, 사령부 직속 전신부대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반 부대는 남녀가 같이 있는 혼성 부대가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말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이러한 혼성 부대가 드물었지만
요즘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남성 군인들이 각종 국가건설과 수해복구에 동원되고 또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초모생이 모자라 남성 대신 여군을 전투부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북한이 혼성부대를 만드는 기본 이유는 규율과 노동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김사라 씨는 말합니다. 김사라는 솔직히 북한이 남자 여자 왜 섞어 놓는지 아세요? 일을 잘합니다. 뽕 빠지는지 모르고 일을 잘해요. 여자는 남자에게 잘 보이느라고 남자는 여자에게 잘 보이느라 노력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 섞여 놓으면 각성합니다. 푹 풀어지지 않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중대장, 소대장 별을 단 여성 군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옷에 엄청 관심을 쏟아붓는데 꾀죄죄하게 하고 다니는 이상한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북한의 전술입니다. 남녀 혼성부대를 만들면 남자 여자가 서로 경쟁해 통제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김사라는 여자만 있으면 중대장이 중대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섞여 놓으면 여자가 중대장이고 남자가 부중대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두 사람이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병사들을 썩어지게 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 성추행으로 인한 악의 다툼이 아니라 저 남자는 내 거야, 저 여자는 네 거야 하는 엄청난 갈등과 압박, 사상 투쟁을 하면서 압박할 수 있고 꼬투리를 잡기도 좋고 통제하기도 쉽고 그것으로 아이들을 아주 조이는 것이지요. 40~50명의 남녀 혼성부대 군인들이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해 식당 막사 앞에서 대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동작을 시키는데 군관 남자가 행진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 여성의 무릎을 발로 찹니다. 한쪽에서는 여성 군관이 일부 여성 군인들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성부대에서는 폭언과 폭행은 물론 성폭행과 성추행이 일상화되었다고 탈북 군인들은 말합니다. 김사라 씨는 북한 여성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힘이 센 남성 군인들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다른 남자 군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같은 것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북한 여성 군인들의 성범죄 인식은 얼마나 될까요? 남한의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020년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범죄심리학에서 성범죄의 5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남성성, 즉 가부장적 사고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북한 남성들에 의해서 이러한 성범죄가 북한에서는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범죄는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뿐 아니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이나 신체에 대한 평가, 성적인 욕설도 성범죄에 포함된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성범죄를 규정하는 법규가 있고 처벌 조항도 있지만 처벌 강도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나라들은 미성년을 성폭행한 범죄자를 직결 처형하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에서는 종신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남한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는 추세에 맞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해지고 있으며 성범죄 방지와 고충 상담을 위한 민간단체들 많습니다. 지난해 남한에서는 권력형 성범죄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정치인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유력 재력가나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투는 영어로 나도 당했다는 뜻으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고발하고 아픔을 위로하고자 시작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은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 여성들은 버스나 기차칸에서 남성들이 신체에 접촉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분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수치감을 주는 욕설도 성범죄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 여성은 북한에서 여자들은 버스에서 남자가 성추행을 해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현인의 통일연구원 개권연구원은 남한 형법에 성폭행 관련 범죄 조항이 10개이고 52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 형법에는 처벌 조항이 빈약하다며 성추행은 북한에서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형법에도 성폭행 등에 관한 처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들은 파렴치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호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차 피해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행실이 나쁜 여자, 준비가 부족한 여자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못한다고 김사라 씨는 말합니다. 북한의 진짜 정서는 여자가 가고 있는데 막 남자가 따라와서 진짜로 성폭행했잖아요. 그런데 당한 여자는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당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한 여자는 당 조직이나 보위부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는 누가 저녁에 화장실에 가라고 했어? 너 그러면 2~3명 같이 갔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강간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2015년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가 탈북 여성들이 외부 사회에서 하는 증언과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내부에 만연된 성범죄를 북한 당국이 제대로 반영했는가 하는 의문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군 여성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그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여군 하전사 병사 계급가 5명의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중태에 빠졌다. 그런데도 북한군 당국은 여군을 조기 제대시키는 등 사건 축소를 시도하면서 쉬쉬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7군단 지휘부 전신 전화소 교환분대에서 간부석 교환수로 근무하던 여군 A씨가 군의소 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이달 중순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과다출혈 상태가 됐다 하지만 혈액 부족으로 수혈을 받지 못했고 결국 의식불명이 됐다. A씨 극단 선택 사건의 전말은 앞뒤로 빽빽하게 적은 12장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A씨 유서의 제목은 신소 청원편지였다. 쉽게 말해 유언이라는 의미다. 황해남도 출신인 A씨는 17세 때 하전사로 군에 입대했다. 이후 6년간 7군단에서 전화 교환원으로 근무해왔다. 성폭행은 A씨가 신병훈련을 마친 뒤 부대에 배치된 직후 시작됐다. 당시 7군단 정치지도원, 당시 계급 소자, 한국군으로 치면 소령이었던 40대 초반의 김모 씨는 1년 가까이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행 후엔 앞으로 일생을 돌봐주겠다며 A씨를 다독였지만 이후 김 씨는 정치군관을 양성하는 정치대학에 들어가면서 연락을 끊었다. 두 번째 가해자는 대렬부 부부장, 당시 중자, 한국군 기준 중령 한모 씨로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A씨를 부른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 씨는 A씨의 뒤를 봐주겠다며 간부석 교환수로 진급시키기도 했지만 이후로도 지속적인 성폭행이 이뤄졌다.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정치 1군이 돼 여군들의 군내 성폭력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군관학교에 지원했다. 그러나 간부부장, 당시 계급 상좌, 한국군 기준 중령과 대령의 중간 단계로 고급장교 조 모시는 A씨의 정치대학 지원서를 누락시키면서 정치대학에 가고 싶으면 지하 갱돈의 지휘부 사무실로 오라고 A씨를 유인했다. A씨는 당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인에게 손전화를 빌려 녹음을 하며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A씨 예상대로 조 씨는 속옷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거액의 돈을 내밀며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거부했지만 조 씨는 계속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 옷에서 녹음 중인 휴대전화가 나오자 A씨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휴대전화 주인을 찾아내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씨는 처음 그를 성폭행했던 김씨와 다시 만났다. 총정치국 소속이 돼 A씨 부대로 검열을 나온 김씨는 함께 검열을 나온 총정치국 간부 대자, 한국군 기준 대령 조 모씨가 묵는 방으로 A씨를 유인,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이 찢기고 상해를 입어 군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수차례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는 지난 10월 제대를 신청했지만 군에선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를 허락할 수 없다며 2022년 2월로 제대를 미뤘다. 제대할 날만 기다리던 A씨는 또 성폭행 피해에 노출됐다. 세포비서를 겸하는 군 병원 내과 과장 연모 씨가 A씨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후 성폭행을 한 것이다. A씨는 의식을 차린 뒤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깨닫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 극단적 선택과 유서로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북한군 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직무일시 정지 또는 전보 조처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 소식을 데일리 NK에 전한 소식통은 가해자 중 총정치국 고위 간부가 포함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무마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군 당국은 지난 20일 A씨에게 제대 통지를 내렸다. 소식통은 북한군은 동기훈련이 진행 중인 12월에 제대 조치를 하지 않는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며 제대 통보를 받아 A씨는 현재 민간인이 됐다. 군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A씨를 서둘러 제대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구 약 42%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위협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보건 현황과 여성 인권 실태를 다뤘다. 보고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 등에 근거해 2021년 말 기준 북한 인구 60%가 식량 부족에 따른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식량 불안을 호소하는 인구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40%에서 20%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2019년 2021년 북한 인구 41.6%가 영양실조로 고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부분 가정에선 하루 한 끼를 먹으며 세 끼를 먹는 일은 사치라고 전했다. 의약품 공급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병원의 기본 의약품과 마취제, 소독제,
정맥주사제 등이 부족해 간단한 의료 시술마저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의약품 불법 생산 판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도입된 이후 문제가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지난해 6월 중국에서 공급을 받긴 했으나 주로 평양과 중국 접경 지역 거주민들이 대상이었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학교 50%, 보육원 38%가 식수 및 위생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됐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를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생활경제의 중심이 된 장마당, 모성보호, 탈북 현실 등으로 나눠 집중 조명했다. 먼저 관리소에 구금된 여성들은 통상 광산, 공장, 농장, 제조업 등에 동원돼 노역을 한다. 그 과정에서 월경 기간을 포함해 개인 위생을 챙기기가 어렵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공무원에게 성폭력을 당하거나 고문과 가혹행위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 성적인 부위를 포함한 신체 수색을 하는 관행이 최근 들어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식량도 부족해 임신 중인 수감자가 개 사료를 훔쳐 먹어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장마당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마당에서 여성들이 부패와 통제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나 관리인들이 여성에게 성적인 행위 또는 성관계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좋은 자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더 심한 육체적 또는 성적 폭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여성 인권 관련 언급이나 법률이 현실과 따로 노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법은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폭력을 구성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법적인 문제로 다뤄지기 힘들고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17년 10만 명당 89명에서 2020년 107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임신 중단의 규제 범위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적인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 역시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탈북을 시도한 여성이 탈북 과정 전후로 강제 결혼이나 인신매매, 성착취에 내몰리는 현실도 여성이 처한 인권 현실로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을 향해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들과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유엔과 다른 국제단체의 활동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에는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북한과 협상하라고 제안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